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프로의 경제TV 코너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코스피가 시작부터 하락 출발했는데요. 낙폭을 좁히더니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무너졌고요.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0.77% 내린 2842.28로 마감해서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조금 예상됐던 일인데요. 미국 증시가 워낙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조금 적어 보이긴 해도 이거는 좀 내부적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네. 눈에 띄는 종목은 일단은 게임 회사인 크래프톤이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네, 그렇죠. 해보셨어요? 아니요, 해보진 않았습니다. 예, 저는 한번 해봤는데 손이 꼬일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어렵군요. 상장할 네. 때 공모 가격이 49만 8천 원이었는데 오늘 종가가 32만 4,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실망이 크다는 건데 신작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부진하다는 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영향들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미국 국채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국채, 뭐 어떤 이야기 해주시는 건가요? 이게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2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87%까지 크게 올랐다고 해요. 네. 미국 국채라는 거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그 증서를 발행을 하는 건데 미국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전 세계 경제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 국채는 무위험 자산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 국채가 오른다는 거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찌됐건 미국 국채가 오르면 달러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굳이 돈의 가치가 높은 곳을 두고 다른 곳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머징 마켓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대부분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은행에서도 빌리고 회사채도 발행을 하고 그러죠. 이 금리가 다 오르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이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무위험 자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위험 부담 없이 벌 수 있는 돈이 높아지면은 위험 부담이 있는 증시보다는 무위험을 좀 선호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경제 뉴스에서 저희가 굉장히 크게 좀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죠. 네, 이게 어제 오후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결과가 오후 한 6시쯤 나왔습니다. 결론은 상장 폐지로 나왔고요. 다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안에 열리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확정하는데요. 여기에서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 신라젠은 2016년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고 시가총액 2위까지도 한번 오른 적이 있었대요. 바이오 열풍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2019년에 당시에 항암제인 팩사백이 임상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당시 경영진이 공시 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이 자금 돌리기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이 주식 거래가 중지가 됐는데요. 신라젠은 그동안에 최대 주주를 좀 코스닥 상장 회사인 M2N이라는 회사를 바꾸고 이렇게 개선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상장 폐지 결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온 어떤 구체적인 이유는요? 네, 내용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신라젠이 우여곡절을 이렇게 겪으면서 신약 개발 제품군이 줄었다는 게 좀 문제로 지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바뀐 뒤로 1,000억 원 정도를 확충한 게 전부라는 점도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M2N이라는 회사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틸 드럼 같은 철강 제품 제조사예요.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냐 이런 건 둘째치고 제약 산업에 경험이 없다. 이런 점도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기업이 지속 가능한 상황이냐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좀 붙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상황이 이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 피해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집회 여는 것도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지난해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소액 주주가 17만 4천여 명이에요. 네. 지분율로는
92.6%나 됩니다. 상당 부분 대부분을 많네요. 소위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는 건데요. 네.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 정리 매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외 주식이 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할 기회를 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주식을 누가 사긴 산다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되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정리 매매를 하면은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피해를 고스란히 주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더더욱 큰 피해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주주들이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선 사항을 모두 완료했으니까 거래 재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당혹스러워하는 거는 신라젠도 좀 분위기가 마찬가지더라고요. 일단은 주요 임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 경영 활동도 정상적이라면서 즉각 이의 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특징주인데요. 어제 그렇죠. 상장 폐지 결정이 나면서 최대 주주인 M2N이 하한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뉴스들 쭉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남겨주실 조프로의 경제TV는 어떤 건가요? 네, 이 어제도 그렇고 계속 이게 경영진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 이익만 보고 경영할 거면 경영이 아닌 도박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태현 YTN 기자였습니다.